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원일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영주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와이뉴스 이영주입니다. 네, 매주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어저께 통화한 것처럼 금방금방 시간이 오네요. 아, 그러니까요. 예,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네, 실제로 빨리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네. 저도 오늘 바쁘게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예, 대표님 이제 바리스타로 진출하시는 겁니까? 네, 오늘 바리스타 실습 바로 끝나고 바로 네. 연결하는 겁니다. 바로 끝나자마자. 아,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이번 주는 또 어떤 주제로 저희들이 얘기를 나눠볼까요? 대표님, 저 4억 5천만 원만 빌릴 수 있을까요? 4억 5천을 어떻게 빌려드릴까요? 말씀만 하세요. 권양숙입니다. 아이고. 네. 이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권양숙 여사 사칭, 정치인에게 거액 뜯어내, 이걸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네, 요즘 그것 때문에 뉴스 많죠.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이제 궁금증도 생기고. 그렇죠. 네,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해 정치인 등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40대 여성 김모 씨가 붙잡혔습니다. 네. 김 씨는 돈을 뜯어내기 위해 권양숙 여사를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 등 1인 4역을 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김 씨를. 보도된 바에 따르면 김 씨는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4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겼으며 범행이 들통날 때까지 10개월 동안 총 6명을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2017년 12월 권양숙입니다. 딸 사업 문제로 5억 원이 급하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윤 전 시장으로부터 4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으며 다른 유력 인사들에게도 권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을 사칭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 김 씨는 윤 전 시장이 자신의 딸 취업을 부탁했던 학교 법인 대표에게 대통령이다, 권 여사를 도와줬으면 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권 여사를 사칭해서 5억 원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말을 의심하자 현직 대통령 행세를 한 것입니다. 당시 김 씨는 최소 5명의 지역 인사에게 문재인입니다 라고 거짓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김 씨의 문자를 이상하게 여긴 인사들이 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드러났습니다. 청와대는 앞선 10월 22일 홈페이지에 사칭 범죄 관련 대통령 지시 발표문을 게재했습니다. 네. 윤 전 시장은 오는 13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네팔에서 귀국해 검찰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네, 1인 유격을 하셨네요, 이분이. 야, 대단한 사람인데 지능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그분이. 네, 그렇죠. 근데 이분의 정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정체가 나왔죠? 전과 4범이 휴대폰 판매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사람 심리를 잘 이용하는 범죄를 많이 했죠. 그렇죠. 그렇죠. 예,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 좀 익숙해진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윤 전 시장은 1억 5천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대출도 받고요. 네. 네, 지인에게 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답답하네요. 나 그분이 이런 거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답답하게 느껴지죠, 그분? 답답하다고요? 예. 한 매체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를 보면은 네. 노 전 대통령 혼외자에 이제 여기에 좀 주목을 하신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부들부들 떨렸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나라가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국심에 의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에 순수하게 행동했다 이거 아니에요? 공천을 바란 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걸로 전해집니다. 그럼 상을 드려야 되는 애국자네요. 네, 바로 또 태세 전환을,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또 취업을 네. 또 그러니까 김 씨가 이제 아들이고 딸이 있는데, 네네. 그 아들, 딸의 취업을 또 부탁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권양숙 여사한테? 아니요,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 씨가. 김 씨가? 그렇죠. 혼외자가 있으니까 좀 부탁한다? 그렇죠. 그분의 아들과 딸을 이제 취업을 부탁을 한 건데, 김 씨 아들, 그러니까 사칭한 김 씨 아들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공기업에서 이제 단기 계약 형식으로 근무를 했고요. 또 네. 딸은 3월부터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사건이 이제 불거지니까 사직서를 낸 것으로. 그러니까 백으로 취업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했죠. 그 백으로 취업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네요. 네, 그래서 윤 전 이건 시장은 돈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백을 동원해서 취업이 가능했다는 거. 그게 그렇죠. 문제입니다. 문제죠. 네.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시장이 이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과 이제 근데 본인은 나라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이 듣는 청취자나 대다수는 네, 네. 뭐 공감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근데 저는 이분이 김 씨가 개인적으로 참, 대표님 말씀대로 참 심리전에서 참 능숙했다. 그리고 평상시에 친분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모르니까 이런 거 모르죠. 짚고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네, 모르는데 전화해서 야, 나 그렇죠. 누군데 네. 뭐 어떻게 좀 해줘봐. 이걸 해줬다는 것 자체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또 파악하기로는 이분이 참, 그러니까 이제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또 실제로 나타나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로는 뭐 권양숙이다, 그러니까 문자로는 권양숙이다 이렇게 하고 뭐 전화로는 뭐 다른 사람으로 또 하고 또 나타나기로는 혼외자를 키우고 있는 보호자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대면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건 진짜 영화에 나올 법한 네. 일, 그렇죠? 예, 정말 영화 소재로도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1인 유격, 뭐 외국 네. 영화 보면 캐치미 뭐 무슨 영화 보면은 그렇죠. 예. 그분이 무슨 뭐 IQ가 높아서 비행기 기장도 했다가 뭐 변호사 됐다가 뭐 그렇죠. 하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그분이 또 이제 나중에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갖고 로스쿨 가서 그렇죠. 뭐 네, 또 너무나 변호사 활동한다 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분도 그 속이신 분도 이런 재능이 아까우니까 국가적인 네. 차원에서 이 사람을 좀 관리를 해서 네? 뭐 아. 스파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면 굉장히 아주 잘하실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일단 죄는 북한에 이제 치르고- 보내서 나 김정은이야. 이러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야, 와. 배로 가져와봐. 이러면서 나가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대표님 말씀이 좀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사기꾼이 사기꾼의 심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죗값을 치르면서 뭐 그 머리나 이런 건 좀 이용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정말 기발합니다. 네. 네, 이거는 그리고 진짜 너무나 대범한- 간도 커야 네.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자기 확신이 있어요. 난 이 사람이 나한테 100% 속인다. 속을 수 있다. 난 네. 속이고 있다. 네. 자기 확신 내지 간이 크고 거기에 또 플러스 지능. 네. 네. 이분은 대단한 분이네요. 속이신 분이. 대단하죠. 정말 이 정도면 정말, 예,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조금 우려가 됐던 게 지역 정가에서 이렇게 쉽게 어떻게 보면은 권력이잖아요. 사칭을 했지만 권력인데 거기에 수억 원대의 돈을 이렇게 쾌척할 만큼의 아직도 그렇죠. 우리 사회가 그만큼 네. 겉으로는 뭐 적폐다, 무슨 뭐 네. 공정이다 두루짓지만 사실 한꺼풀 많이 벗길 필요도 없어요. 한꺼풀만 벗겨도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이런 다 보면 그러니까요. 다 사실 빽, 연줄, 네. 지연, 혈연 그렇죠? 네. 요즘 왜 정연이라고 하는데 정연 아세요? 정연이 뭡니까? 정당인연 같은 정당 싼다. 네. 같은 당원.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런 거라서 그런 거 아니면 취업이 됩니까 사실? 그렇죠. 몰라서 그렇지 우리들이 다 알지. 그렇죠. 공론화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뿐이지. 아니 증거가 없는 암암리에 것뿐이죠. 네. 심증은 다 갔잖아요 사실. 그렇죠. 맞는 아니 말씀이십니다. 뭐 막말로 말해서 뭐 미국은 그래서 그걸 일부러 역관제라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잖아요. 내가 대통령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 몇 명 공식적으로 누구누구 쓰겠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역관제를 인정 안 하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심사를 거쳐서 뽑아야 네. 되니까 심사는 네. 거치되 야 얘를 뽑아라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겉으로는 뭐 완벽하게 공채로 한 것 같지만 돌아서 보면 누구의 측근, 캠프에 누구 일했던 사람, 누구의 지인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네, 이제 네. 그 권양숙 네. 여사 사건 돈 삥땅 네. 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막에는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이런 게 먹히고 이렇게 그렇죠. 작동하고 취업이 가능하다는 거 그게 이런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엄연히 작동하고 있다. 그것도 사회 지도층 인사라는 전직 구청장한테 아니요, 시장입니다. 전직 시장이 당시장. 예? 예. 그걸 작동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전직이 네. 현직도 아닌 그렇죠. 전직이 그러네요. 전직이네, 맞다. 전직이 힘을 쓴 줄면 현직은 얼마나 더 그러네요. 힘을 쓰겠어요. 맞아. 그런 우리나라는 네. 아직도 네.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런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인식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대사 참 하는데 나와 당신 임금 모두가 없어지고 그래 조선이 바뀌는 거지. 누구 한 명 개인 누구 특정 단체 없어진다고 개혁된다고 안 바뀌는 되죠. 게 아니죠. 예, 어렵습니다. 예, 네. 아실 겁니다. 여기서 좀, 이제 일부, 이제 시민들은, 이런 문자를 받았을 때, 네네. 권양술입니다. 딸 사업 문제로 5억 원, 이거 왜 확인 안 했냐라는 거죠. 전화 왜 안 해봤냐. 네네. 근데 일부는 또 전화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알거나 전화 목소리는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확인이 좀 어렵다, 이런
해석도 그러니까 우리 있습니다. 의식 구조 속에는 네. 뭐 그러신지 않은 분도 많지만 우리 구조 속에는 아직도 네. 그 뭐라 해야 되나 유교의 산업공상 그 사고가 박혀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깊죠. 예. 뿌리 깊습니다. 그 대통령을 네.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를 해서 선출해서 우리의 대표적인 일꾼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임금으로 네. 여기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음. 참 그런 사고방식 그런 걸 깨야지만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 사실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백날 해봐야 이런 사고방식 깨지지 않으면 그렇죠. 예. 형식적인 민주주의에 그치는 거죠. 사실 실질적인 그- 민주주의는 어렵죠. 보도되는 우리 이제 기자들이 뉘앙스를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뉘앙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팩트를 전달하되 약간의 시각을 트는 걸 혹시 아시잖아요. 글이라는 그쪽에서도 거는 잘 사실 아시겠지만. 객관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쓰는 사람의. 아무리 객관적으로 팩트하고 스트레이트를 쓴다 해도 그 안에는 딱 읽어본 어떤 측면에서 감정이 살짝 객관이냐. 녹아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아우, 예, 맞습니다. 그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윤 전 광주시장이 이제 네팔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는 모습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이제 네. 파악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예, 어느 정도 이제 동정표나 이제 그런 빨리 저 이영주 기자 한번 웃어주세요. 아유, 네. 네, 네팔에서 의료봉사. 네, 의료봉사. 아, 이분이 의사인가요? 이제 보도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봉사를 하시는 걸로 또 이제 예. 자진해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귀국해서 검찰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이제 좀 도주하지 않는 이런 좀 자진납세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감히, 이분이 큰 죄를 저지른 건 아니에요. 돈 준 거는. 단지 그 취업해줬다는 거에 자기 그렇죠. 네, 권한이나 네, 그 네. 인맥을 동원해 작동시켰다는 거, 공정하게. 그게 이제 엄청 큰 거죠, 사실은. 그런데 선거법하고 관련 없잖아요, 그건. 그 부분은 윤 전 시장님께서 이제 일부 인정하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취업 청탁해서 부탁해서 먹혔다는 거. 그럼 네. 그 담당자 학교면 학교, 뭐 그렇죠. 기업인 기업, 그 예. 오너나 책임자나 이사 담당자는 또 같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여기서 져야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뒷수습할 때는 법정에 많이 좀 서야 되지 않을까. 법정에 서게 될 수 네, 있을까? 반범죄 저는 좀 전문가에 의하면 의심스럽지만 전망해 봅니다. 예, 서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정말 법정에 안 세웠다. 네. 검찰이 네. 기소를 안 했다. 그럼 그것 또한 문제죠. 요즘 뭐 아시다시피 뭐 취업 때문에 난리인데 뭐 취업 그렇죠. 뭐 어디 뭐 노조에서 취업 뭐 했다 그래서 그것도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국정조사하겠다고. 아유, 난리죠. 네, 네. 그런 게 이제 예민한 상황인데 지역에서는 더 심해요. 사실 국가적인 것보다. 그렇죠. 요즘에 뭐 초등학생들의 꿈의 직업이 뭐 공무원, 그 다음에 공기업, 그 다음에 건물주, 이런 그렇죠. 상황에서 얼마나 온 일생을 바쳐서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뒷배를 이용해서 취업을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 예. 때문에, 이런 거는 근절이 돼야겠지만, 네, 제가 감히 뭐 단언할 건데 권양숙 여사 사건은 단순히 멍청한 사람이 속아서 돈을 준 해프닝이 아니라 그 뒤에는 아직도 권력이라는 그렇죠. 그런 게 우리 시스템에 부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맹신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 정치인 중에, 지도자 중에, 배웠다는 사람 중에. 그렇죠. 예, 그런 거가 사회적 구조로 뿌리박혀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도 선진국이나 좀 발전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런 걸 깨쳐야 된다. 그런 거에 좀 교훈이나 포인트를 줘야 되는데 기사를 보면 권양수한테 돈 얼마 속았다. 재밌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게 취업 청탁이나 권력이 작동했다는 거.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요. 예를 들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검찰총장이에요. 검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했어요. 야, 걔 좀 넣어라, 깜빵에다. 그러면 그 사람은 깜빵을 넣었어요. 예를 들면, 만약인의 가정인데, 그거하고 이거가 뭐가 틀리겠습니까? 그죠? 맥락은 돈이지만, 그렇죠. 그거는. 예, 그거는 예, 권력을 만약 예. 논리적으로 같은 선상에서 본다면, 이런 시스템이 작동한다 그러면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짚으셨다시피 이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광역시장이, 그것도 전 광역시장이 이러한 뭐라고 할까요? 이런 그렇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건 네. 누굴 도와줘라, 돈 줘라 이거지만, 거꾸로 권영순 여사가 전화해서, 그 사람 때문에 피곤하니까 그 사람 어떻게 좀 잘라줘봐, 회사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진짜 쉽게 넘어갈 사건이 아닙니다. 음, 다 관련자들 다 문책하고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그런 전화 한 통화, 누구 안다는 거 권력에 의해서 네네, 말 한마디에 네네, 움직이지 않는 네. 그런 사회. 그게 바로 독재 사회였는데 그걸 깨자고 여지껏 싸운 건데 반대가 우리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죠. 겉으로는 제도를 깼지만은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걸 못 깨고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거죠. 다. 그렇죠. 그렇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나쁘게 말하면 정신적인 노예들이 있는 거죠.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네.
네, 저 오늘 제가 너무 공감하고요. 세게 말하네요. 아니, 이게 지금 사회 지도층들이 이제 조금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서 사회 지도층들이 뭐 연배가 높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40대 초반 뭐 후반 이렇게 되지만 네. 연배가 높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안 계시면 일어나지 않을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문화나 이런 것들이 세습된다는 거죠. 그렇죠. 알게 모르게 세습이 되고 있어서 이거를 근데 사실은 누가 이제 너무 예. 먼 논의 이야기인데 제가 요 근래 이제 유튜브나 책을 보면서 느낀 건데 프랑스 대혁명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를 우리 교과서에서 되게 성공한 민주주의의 뭐 시발점이라고 근대 민주주의의 시발점 프랑스 대혁명을 쳤잖아요. 네, 그럴 수 있겠죠. 우리 교과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요즘은 좀 다른 시각이 있대요. 어떤 뭐냐, 프랑스 대혁명은 실패한 거다. 왜? 아, 혁명을 하고 대중이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크게 막 지지부진되고 다 깜빵 가고 다 죽고 나폴레옹 황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요? 네. 추대를 했지만 황제잖아요. 그게 어떻게 맞는 고관정으로 말씀이신 다시 것 같은데요? 고관정이 안 된 거죠. 거꾸로 다시 왕정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프랑스 혁명은 실패다. 네, 그 시각이 맞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우리 변한 게 촛불 없잖아요. 혁명도 아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네. 그 다른 의미에서의 촛불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권력 세력을 교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심리적인 이런 뿌리 같은 것들은 정말 좀 너무 깊어서 네, 맞습니다. 좀 저희가 자정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김 씨는 어떤 실형을 받을까요? 당연히 실형 받아야죠. 권양수 여사를 사칭한 거, 그렇죠. 무슨 문재인 대통령 현직 기타 등등 네. 여러 가지 죄를 걸어서 그 양반은 또 전과도 있고 그러니까 실형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현직 대통령을 사칭할 생각을 하셨네요.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권양수 여사. 아니, 문재인이라고 문자를 보냈다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문재인이다, 이렇게. 또 나 네. 읽어줘라. 네, 1인 유격을 하셨으니까 바쁘셨잖아요, 이분이. 근데 이게 드러나게 현직 된 게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는 거론 안 하겠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인생을. 아니,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이용주 기자가 까주십시오. 아니, 이분이 휴대폰 판매원이셨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예. 돌려가면서 다른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낸 거예요. 네네. 저 문재인입니다. 네. 권 여사님과 통화했습니다. 네. 권 여사 말은 제 말과 같습니다. 이렇게 막 문자를 보냈다는 게 너무나 예. 정말 너무나 간이 크신 거죠. 정말로 대담하신데 근데 이게 드러났던 게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남북 정상회담차 평양을 방문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제 사기라고 해서 드러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비판할 대목이 없을까요? 우리 현 정권이나 앞서서 한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격이니까 예. 아니 그래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자 보냈다는 거 사건은 까마득해 아예 전혀 모르고 있는 건데 오늘 처음 듣는 겁니다. 그러셨습니까? 네네. 이분이 되게 바쁘신 분이에요. 네. 그래요? 네. 정말 그러니까 알아도 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뭐를 아니 그 휴대폰 판매를 하셨으니까 그 휴대폰 어떤 번호를 돌려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렇죠. 휴대폰 네네네. 이게 다 이제 매개가 휴대폰이잖아요. 휴대폰 판매를 했으니까 휴대폰의 속성이나 그렇죠. 이런 걸 잘 아는 거죠. 번호도 달리해서 보내고 그렇죠. 참 왜 그러셨을까요? 보이스피싱에 속는 심리하고 똑같은 거죠. 심리를 이용해서요. 예. 상대의 심리를 이용해서. 예. 우리의 이런 지도층의 그런 저열한 속성을 잘 아는 거죠, 그분은. 제가 진짜뉴스 이렇게 참여하면서 또 많이 전해드리는 바이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드러나지 않은 이런 김 씨가 그러니까 소소하게 이렇게 좀 사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많죠. 네. 그리고 네. 이 사람은 사실은 모르니까 잡힌 거지. 그렇죠? 그럼 만약에 진짜 권력자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럼 잡힐 일도 없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들통 날 게 없으니까. 쉽게 맞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그 전직 누가 해줬어. 그러면 그 대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그 사람 바라는 게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럼요. 공짜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돈 얼마 받았다 사기쳤다가 아니라 이거 큰 그렇죠. 우리 사회의 그런 어두운 부분, 아주 큰 개혁돼야 될 부분, 이런 거 치부를 살짝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참 정말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을 정말 멉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진짜 뉴스나 이런 게
많이 퍼져서, 네, 아주 전 세계로 진짜 뉴스를 방송해야 그러니까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해야 되나요? 아, 네, 외국인들이 들을게. 영어로. 네, 그것도 좋죠. 네, 저희가, 예. 네, 실력을 키워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네. 이거만 하느라고 다 보내야 되겠네요. 그 영어를 배우려면. 그러니까요, 네. 예. 하여튼 뭐 우스갯소리였고요. 하여튼 저는 뭐 이 사건을 보면서 과연 나한테 뭐 예를 들면 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아니면 뭐 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뭐 황 기자님 뭐 고맙습니다. 뭐 저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신 지금 뭐 어떤 나쁜 놈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뭐뭐뭐해서 몇 월 몇 시에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장에 덮쳐서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딱 이렇게 많이 문자가 왔어요 나한테. 취재를 부탁한다고? 네네네. 예, 기사를 부탁합니다. 그러고 네. 그러면 과연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저도 아마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솔직하시네요. 예,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그 사람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전화를 하실 수 있었나? 진짜면은 또 특종일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저희, 이제 대표님께서도 물론 그러시겠지만, 연말연시나 기자들이 약간 그런 문자는 많이 받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문자는 받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제 안부성 인사의 문자는 받는데, 이렇게 특별히 취재를 부탁한다 그러면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통화를 하든가 만나든가. 무조건 전화번호 열려 있어야 되고 무조건 만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녹취를 또 해야 되고 통화를 할 때,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만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일이지 않습니까? 직업이잖아요. 우리. 그렇죠. 예. 네, 기대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청와대 가시는 겁니까? 제가요? 구경은 네. 가겠죠. 몇 번 많이 지나쳐 봤는데, 예, 청와대 할 때. 저는 근처에 지나쳐 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왜 이러신 거예요? 왜 이렇게 몸을 사리십니까? 이런 것부터 뿌리 뽑아야 됩니다, 지금. 저는 그냥 이 말단 민초기 때문에. 참. 그쪽에 네. 아주 얼굴도 안 보입니다. 왜 제가 오르지 못할 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어딨습니까? 네, 충분히 견학하실 수 있습니다. 하여간에요. 저희들도 네. 그렇게 되지 말란 법 없으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이. 그렇죠. 예, 항상 긴장하고, 예.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거를 자꾸 정상적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시스템 사회가 작동하는 이 사회도 문제지만 그걸 바꾸려고 조금씩이라도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렇죠. 네. 뚜벅뚜벅. 네. 하루에 1cm라도 전진하면 되는 거니까요. 명언들이 막 쏟아져 나오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씨가 참 개인적으로, 물론 악용했지만, 참 대단하시다. 예, 악용했지만. 일단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국가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예, 나쁘지 않아요. 국익을 위해서 네. 그동안 이제 국익에 피해를 줬으니까 국익을 위해서 너가 이제 봉사해라. 이런 데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좀 해외에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뿌리 뽑았으면 좋겠네요. 예, 이번 기회에 네. 이런 것도 좀 뿌리 뽑아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이번 한 주도 참 재밌는 주제로 저희들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이영주 기자 맞죠? 이영주 기자 아닌 거 아니죠? 황민호 대표님 맞으십니까? 네, 저는 맞습니다. 알 수가 없네요, 전화라. 농담이었고요. 네, 써보겠습니다. 지금까지 Y뉴스 이영주 기자였습니다. 저는 황민호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